네. 이 코인이머니는 매일 새로운 전문가분과 만나 매일 디지털 자산 시장의 움직임 확인해보고 있죠. 오늘은 김회연 비인크립토 동아시아 편집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비인크립토라는 그 글로벌 암호화폐 블록체인 전문 매체에서 일하고 있는 김외현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근데 디지털 자산 시장 이야기를 하자면 계속 붕괴 이런 기사들만 좀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이번 주 좀 흐름 어땠나요? 이번 주가 이제 붕괴.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연초부터는 상승장이 이어지던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들어서 유독 지금 계속 하락 소식을 듣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 기준으로 보시면 현재 원화 기준으로 1억 3,200만 원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달러 기준으로는 8만 8천 달러에서 8만 9천 달러 선을 오가는 그런 수준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월요일부터 이게 사흘 연속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월요일 오전, 그러니까 이번 주 시작했을 때를 기준으로 본다면은 그때 이제 뭐 우리 가격으로 1억 4천만 원대였기 때문에 한 6% 가까이 하락한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하락장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각으로 그제 촉발시켰다고 하는 이 지정학적 긴장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문제와 관련해서 유럽의 나토 소속 국가들을 상대로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부과할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 뭐 코인 시장뿐만이 아니라 전체 자산 시장이 모두 약세를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하나 뭐 지정학적 리스크를 짚어주셨는데 어제는 뭐 다른 뭐 정책이 지연된 것도 있다라고 얘기도 해주셨거든요. 또 다른 원인도 있을까요? 네, 그 일본 국채 금리 상승도 또 하나의 원인으로 이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채권 시장에서 일본의 30년, 40년 만기 국채 금리가 급등을 했었죠. 일본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 엔화를 싸게 빌려서 다른 자산에 투자하는 이 엔캐리 트레이드가 점점 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 시장 전체의 자금 유입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자본시장에 퍼지면서 투자가 위축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상황 때문에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어제 일본이 이런 상황을 진정시킬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여기에 이 화답이라도 하듯이 다보스 포럼을 방문 중인 일본의 가타야마 일본 재무상도 시장 참여자들한테 좀 진정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상황이죠. 일본 같은 경우에 이 다카이치 총리가 중의원 해산 그리고 2월 8일 조기 총선을 발표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일본 정치권에서 공약을 내다 보면 결국 재정 확장, 돈 풀기, 이런 정책들을 남발하게 되면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가타야마 재무상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우려는 필요 없다, 일본의 재정은 건전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해명을 했고, 실제로 국채 이자 상승률 어제는 급등했지만 오늘은 좀 진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반응이 역시 좀 빠르게 나타나는 모습인데 비트코인에 이어서 뭐 이더리움이나 다른 알트코인의 흐름도 비슷한가요? 네, 전체 그래프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비슷비슷합니다. 지난 올 초 들어서 상승을 하다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탁 꺾이는 이런 모습인데, 똑같이 월요일 오전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아까 6% 하락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더리움은 10% 넘게 하락을 했고요. 솔라나도 10%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XRP, 리플 같은 경우에도 7% 가까이 하락한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알트코인 얘기를 할 때 ETF 자금 유입을 그래도 많이 보곤 하시는데 지금 유출입 상황은 좀 어떤가요? 네, 뭐 그래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아시다시피 이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재작년 2024년 초에 도입이 됐죠. 한 2년 동안 상승장을 견인했던 아주 장본인, 주인공,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월가의 대형 자산운용사들이 ETF를 통해서 코인 시장에 진출을 하고, 이렇게 되면서 또 기관 자금이 유입된다는 어떤 긍정적인 효과로서 환영을 받았던 그런 주제였는데요. 순유출, 다시 말해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현상이 목격되면 당연히 하락장을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새해 들어서 거래 날짜 수를 세보면 네. 미국에서는 이번 주 월요일이 마틴 루터 킹 데이에서 휴일이었던 걸 빼면은 12날이었습니다. 12일 동안 어떻게 됐느냐? 네. 순유입 6일, 순유출 6일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난주 금요일하고 이번 주 화요일을 잇따라서 이렇게 연이어서 유출이 되는 바람에 이게 딱딱 맞춰진 것도 금액도 비슷하게 됐는데 결국 뭐 이 순유출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투자자들한테 우려스러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겠죠. 블랙록의 아이비트 같은 경우에 5,690만 달러, 약 836억 원이 순유출됐고요. 피델리티의 그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인 FBTC 같은 경우에는 1억 5,210만 달러, 큰 돈인데 이런 규모의 순유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반반이라는 점에는 그래도 좀 희망을 싣고 싶긴 한데 이게 최근 추세가 유출이라는 점에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이제는 우리 정부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보자면요. 여당이 그래도 다음 달 초까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민주당의 디지털 자산 태스크포스가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해왔는데요. 그동안 뭐 어떤 좀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만 어제 ETF 회의가 열렸습니다. 20일에 열린 회의에서 2월 초에는 TF 법안을 발의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TF 법안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동안 이 TF 이름으로 법안을 낼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민주당이 여러 의원들이 내놓은 이 법안들을 모두 이렇게 잘 정리를 해서 하나의 법안으로 만들어서 내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27일에 TF 회의가 한 차례 더 예정이 돼 있다고 하고요. 법안 쟁점들을 다 정리하고 이달 말에 당 원내 지도부한테 보고하고 당론을 만들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7일을 좀 다들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번 정부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법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사실 지난 대선 때 후보 간 TV 토론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거론되는 참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크게 보기 힘들었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업계에서는 굉장히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법안을 만들 때에는 사실 뭐 사회 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되새겨 보시면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발의를 할 수 있고 정부가 또 발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내놓은 법안과 정부가 내놓은 법안이 같이 이렇게 논의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복수의 의원들이 낸 법안들을 정리하는 아까 말씀드린 TF에서 하는 그 작업도 거치게 될 텐데 정부안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여러 의원들이 다양한 법안을 내놨지만 정부안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지난 연말에 바로 뭐 지난달이죠. 민주당이 금융당국에 입법안을 좀 냈으면 좋겠다라면서 데드라인까지 제시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정부는 정부안을 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민주당이 정부안 없이 단독 입법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독자적인 입법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은 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네요. 네, 오늘 이렇게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 김외연 비인크립토 동아시아 편집장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